하루에 휴지 한 서너 통씩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누른 기면 이만큼 쓰레기통 가득 이만큼 가득 나오죠.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축농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고개를 요렇게 숙여가지고 머리를 밑으로 해보면요. 머리 쪽으로 뭐 확 쏟아지는 느낌이 들면 축농증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밑으로 머리 쪽으로 가니까. 축농증 매운 음식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고 코 청소를 자주 해주시고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 청소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코 청소 어떻게 하냐? 약국에 가면 이거 요만한 병에 요 관 앞으로 쭉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시면 해가지고 주겸수 타가지고 코로 쭉 집어넣으면 돼요. 제가 쭉 집어넣으면 입으로 쭉 나옵니다. 그걸로 한 15년 고생했는데 네. 그거 몇 번 사용하고 나서 싹 다 나버렸어요. 거의가 그걸로 없어져요. 저는 아주 심한 경우 아니면 그걸로 병원에 고치십니다. 가면 그걸 여태까지 그걸 약을 먹고 막 오만 걸 다 해도 안 낫더라고요. 소금물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했는데 바로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그 고생을 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제가 진짜 갔을 게 없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코가 막 되게 막 아팠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자 우리 체질 공부 하고 나서 우리 이어 왔나? 체질 공부 했었나? 여기 세제 공부라는 거. 안 했어요. 네. 자 우리 이분은 우리 경남 씨는 자 체질이 무슨 형에 들어갈까요? 목형. 응? 하이에는 목 화가 섞였죠. 목도 강하고 목보다 화가 오히려 강하죠. 그럼 화가 강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화급금 해가지고 폐 쪽이 원래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항상 그 폐와 관련된 병은 달고 산다고 보시면 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거를 첨가해가지고 음식 조절을 하시면 아무래도 낫지. 축농증이 있었다 하니까 내가 단연 비염인지 축농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소금으로 청소해주면 돼. 염증은 겉으로 드러나는 염증은 소금이 최고입니다. 죽염 쓰시면 돼. 죽염 없으면 일반 소금이라도 쓰고. 그걸 해서 입으로 나오니까 약간 쪄주, 당연히 쪄지. 쭉쭉 짜놓으면 입으로 그냥 쭉 나옵니다. 그냥.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막 코에 막 나오니까 따갑다고 이러는데 한 두 번만 하면 시원해져요. 맞아요. 예, 엄청 시원해, 시원합니다. 코속이 시원해집니다. 멀쩡한 사람도 한 번씩 하면 예, 괜찮아요. 예, 맞아요. 멀쩡한 사람도 감기 걸릴 때 하면 좋아요. 코감기 있는 사람들. 그 집에서 그런 그 용기 정도는 하나 정도 한 두 개 집에 갖다 놨다가 필요하면 따뜻한 물에 그 미지근한 죽염, 물에. 미지근한 물에 죽염 이래 가지고 쓰면 평상시에도 그 상당히 아주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 왜 의사들은 안 가르쳐줘? 돈이 안 되니까 그거는 약을 팔아 먹어야 돈이 되지. 소금 팔아가 뭐 의사가 소금 팔아가 뭘 가르치라고. 자 그다음에 신장과 방광에 병이 있으면 후두통이 생깁니다. 뒷머리입니다. 이 방광경락이 뒤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 흔히 드라마 보면은 뭐 충격 받으면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하면서 넘어가는 거. 근데 뭐 충격 받으면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신장 방광 쪽으로도 이 머리가 터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실제로 중풍은 온 5가지 맥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심과 신이 겹쳐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뒤에도 아프고 심이니까 심은 머리 아픈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뒤로 온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뒤쪽 후두통 부분은 이 방광경락을 타고 아픕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요 풍지혈 쪽으로는 내려오면은 이 풍부를 하나? 요쪽으로 내려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담입니다. 편두통으로 넣고요. 여기서 뒤쪽 이쪽 쏙 들어간 자리로 요래 내려오는 거는 후두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방광경이 후두부를 통과해 눈 옆에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먹거나 맥주로 침을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눈 주위
요게 미렁골이라 그러죠. 눈썹 있는 쪽으로 뚱 돌아가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심포삼초병입니다. 요거는 7번에 있네요. 심포삼초의 병이 있으면 미렁골이 아프다. 삼초경이 길을 돌아서 눈천접 사족공혈까지 간다. 미렁골과 관자놀이, 눈썹 주위가 아프며 눈을 끔뻑끔뻑하고 눈이 막 밑으로 쏟아지고 피곤하다. 자, 그 후에 두정통. 총구에 성맥이 있다는 두정통이 있습니다. 여기요. 딱 여기가 아픈. 여기가 아픈 경우는 골 속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 본인 보고 흔들어 보세요. 머리 흔들어 보세요. 하면 안에서 막 골이 막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두통이 있습니다. 요 경우는 내가 써보니까 사진총열이 잘 들어요. 그 처음 배우는 사람은 사진총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사진총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어디를 그릴고 이걸 그릴까? 요 코입니다. 네. 머리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백회입니다. 백회는 요게 전발제, 요게 후발제. 머리 나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12등분 합니다. 12등분해서 12분의 5, 12분의 7 이렇게 나눠서 이 자리가 백회가 됩니다. 이 백회열입니다. 백회열인데 요거 백회입니다. 근데 요거 잡아보면 알아요. 쏙 들어간 자리 있어요. 한가운데. 일반적으로 편하게 잡는 방법은 귀 있죠? 귀 제일 높은 부분하고 제일 낮은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세요. 그래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면 있는 자리입니다. 그 근처에 잡아보면 쏙 들어간 자리 있어요. 숨구멍하고 다릅니다. 애들 숨구멍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고. 보면은 요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뼈를 놓고 사람 뼈를 놓고 보면 두개골이 뼈가 세 개로 갈라져 있거든요. 앞부분 옆부분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거든. 뼈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 가지고 아니지. 요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뼈 세 개 사이니까 요게 쏙 들어간 자리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인데 여기서 백회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한 치, 약 2cm, 꼭 정확 안 해도 됩니다. 한 치, 왼쪽으로 한 치, 바깥쪽으로 한 치, 오른쪽 뒤로 한 치. 그래서 요거를 사진총이라고 해요. 요거는 전신총, 요거는 후신총, 요거는 옆에 있으니까 옆총. 진짜 옆총인 줄 알라. 좌신총, 우신총입니다. 전신총, 후신총, 후신총, 좌신총인데 요거는 침을 놓을 때 어떻게 놓으시냐면 두피를 따라가는 위에서 직자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놓고 다 마주보고 놓으면 됩니다. 네 개를. 그리고 가운데 100개 하나 딱 놔주고 그럼 침 5개죠. 이렇게 놨는데 여기가 아픈 데는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총열이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경팔맥 두통이 있습니다. 인형현맥, 인형성맥, 구산맥, 사호성, 전부 사호성인데 요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두 개입니다. 동맥두통하고 대맥두통이 있습니다. 이 대맥두통은 여기 없죠? 예? 없죠? 있네. 있구나.
동맥두통은 머리가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맥육질성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다. 그 다음 대맥두통은요, 현맥사호성이 되겠죠. 대맥두통은 머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꼭 그 응원할 때 하는 머리띠 있잖아요. 머리띠 요래 한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픈 두통이 있습니다. 그걸 대맥두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냉통은요. 두냉통은 뭐냐면 원래 인형맥이 작아가지고 머리로 피가 잘 안 가는 사람들, 머리가 찬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모자를 써서 머리를 따시게 해주고 그렇게 맥을 키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드려야 될 게 상하맥 조절하는 방법. 상하맥. 인형맥이 크고 종구맥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음량이 안 맞죠, 맥에. 위와 아래가 안 맞죠. 반대로 종구맥이 크고 인형맥이 작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체질이 많아가지고요. 옛날에는 인형맥이 다 컸었어요, 거의가. 근데 요즘 음식바람에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종구맥이 큰 사람이 오히려 또 생각보다 또 많아졌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쓸데없이 또 허혈이 올라가고 또 인형맥이 커지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인형맥과 종구맥이 크기가 같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위에 올라간 맥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인형맥이 큰 사람은 인형맥을 적게 만들고 종구맥과 크기가 같이 만들어버리면 음량 균형이 맞겠죠. 갑자기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갑자기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적게 올라가니까 어지럽겠죠. 갑자기 일시적으로 어지러워요. 그렇지만 몸은 훨씬 더 깨어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인형맥과 종구맥의 크기를 두 개를 같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사관침이죠. 그죠? 사관침이고 기경침이잖아요. 그러면 인형맥이 큰 경우 합곡 두 군데 넣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충, 관충 중에 어디 놔요? 관충 넣으면 됩니다. 관충이 양이니까. 중충은 음이니까. 관충 넣으면 돼. 그러면 양쪽 손 다 해야 되겠죠. 인형 크고 종구 작으니까. 자, 반대 종구가 큰 경우. 종구가 크니까 채쪽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인형이 따라서 커지겠죠. 종구는 작아지고 채중도 하고 중충이 되겠죠. 이거 두 군데 넣으면 됩니다. 네 개가 다 크더라. 네 개 다 놔야지. 그럼 이거 다 놔야죠.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더라. 내가 여기서 크다는 거는 비교할 게 없으니까 비정상적으로 크더라.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작더라. 둘 다 작더라. 얇게 놔. 응? 이걸 어쩔 겁니까? 침은 기본적으로 사법이라 침을 넣으면 맥이 작아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침으로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사과는 그냥 놓으시면 돼. 되는데 약하게 놓으셔야 돼요. 사법이기 때문에 침을 아주 짧게 깊게 심도 있게 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극만 조금 준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맥이 커집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침보다도 상하맥 조절이 더 쉬운 게 있어요.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법입니다. 침보다 더 쉽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 이거는 환자 본인에게 시켜야 돼요. 이거는 옆에서 해줄 수가 없. 남의 숨을 내가 대신 쉬줄 수가 없잖아요. 침보다도 효과가 더 좋아. 특히 맥이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게 가장 효과가 빠르요. 이거는 실제로 침을 꽂아 놓고 있는 중에 호흡을 한번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맥이 커지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할 때만 맥이 커지고 안 할 때는 맥이 또 작아지고 다시 원상복귀 하거든요. 이걸 자꾸 반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호흡에는 호흡의 뜻이 뭐냐? 호흡. 호는 내쉰다는 말이고 흡은 들이쉰다는 말이거든요. 예? 흡입하니까 이건 들이쉰다, 이건 내쉰다. 호흡이라는 건 들이쉬고 내쉬고인데 들숨과 날숨 중에서 음과 양을 구분을 해봅니다. 날숨은 양입니다. 양이고 들숨은 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들숨은 흡수죠. 예? 기를 만들어내려면은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를 만들어내는 게 음의 장부죠. 기를 배설하는 장부, 양의 장부죠. 그러니까 날숨, 배설에 기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이에요. 그래서 날숨을 길게 쉬면은 양이 커지고 들숨을 길게 쉬면 음이 커집니다. 실제로 현재 이 사람의 맥의 크기를 보고 이 사람은 날숨이 긴지 들숨이 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맥이 지금 인중맥이 크더라. 그러면 이 사람 보고 천천히 한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내쉬는 게 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이쉬는 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 분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날숨은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데 길게 쉴 수 있는데 덜 숨은 길게 안 쉬어지더라는 사람은 거꾸로 쉬어야 돼요. 그래야 두 개가 균형이 맞아져. 덜 숨과 날숨이 둘 다 비슷하게 편하게 됐을 때 그 상태가 인형맥과 종구맥의 크기는 거의 같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형 종구맥이 가장 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작을 때는 들숨도 길게 날숨도 길게 최대한 참을 수 있을 만큼 길게 쉬어야 돼요. 종구맥이 아주 큰 사람이 있었어. 현맥 67세이면 종구맥이 아주 크겠죠. 이 현맥 유지성을 없애려고 침을 몇 번 놔도 잘 안 돼. 어느 날 이 사람 1년이 있다 왔는데 종구맥 현맥 유지성이 싹 없어져 버렸어. 1년 동안 뭐 했노 했더니 나팔을 걸었구만. 트럼펫을 불려면은 날숨을 얼마나 참아야 되는 줄 압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날숨을 그만큼 참다 보니까 날숨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인형맥이 커지겠죠. 총구맥이 작아져. 현맥 육조성이 없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인형맥이 커서 길을 오히려 내려줘야 돼. 총구맥이 너무 작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 덜숨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실제로 덜숨 길게 해보라 하면 잘 안 돼. 힘들어서 못 하는데 숨이 가빠서 안 된대. 덜숨 길게 해라면. 그러면은 덜숨을 길게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덜숨을 길게 하는. 예? 하모니카 덜숨 날숨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많이 빨아들이고 수영. 숨은 참아야 되잖아. 덜 숨 상태에서 참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종구맥이 커. 근데 나는 수영은 사실은 추천 안 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몸을 차게 만들었어요. 수영이 나이 들수록 하면 안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영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인정맥이 커갖고 기가 이까지 올라온 사람한테는 좋단 말이야. 그 사람은 수영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들숨을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들숨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오래 하면은 이 맥이 줄어든다. 그래서 스스로 집에서 연습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 돈 안 들고 굳이 수영장 안 가도 돼. 근데 혼자 해라 하면 못한다. 이거 참 쉽거든. 집 놓을 때마다 얘기를 가르쳐줘요. 이 사람 맥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숨을 어떻게 쓰세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예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막상 다음에 집 맞으러 왔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숨쉬기 좀 많이 하셨어요 이러면 아이고 그때 하고 2번인가 해보고 못 했습니다 이랍니다. 힘들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쉬운데 그냥 이게 하루 5분 10분 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기공하시는 분이 안 왔는데 기공을 배운 사람들은 자 단전호흡 하잖아요. 기공 배운 사람들한테 제일 매점이 뭐냐면요. 이 들숨 날숨에 이런 음량의 일이 좋아하는 생각을 안 하고 기공은 뭡니까? 기를 하단전에서 모아갖고 중간전을 올려갖고 이게 상단전까지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 동맥을 한 바퀴 돌아서 인맥 동맥을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뱅뱅뱅뱅뱅 돌리다 보면 나중에 뭐 공중부양도 하고 그래 한다 샀는데 그건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고 이 밑에 있는 단전에 모은 기를 위로 올리는데 필요한 호흡법은 날숨입니다. 그래서 복식호흡 한다 그러죠. 어떤 데 가면 성문호흡 한다 그러고 단전이 기해 예? 기해냐 관원이냐 성문이냐 혈자리 이게 성문이고 기해 관은 이렇죠. 어디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문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기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관원이라 하니까 어쨌든 여기에 기를 모아서 이래 끄집어 올리려면 날숨을 길게 쉬어야 돼요. 근데 원래 병이 들어서 인정맥이 큰 사람이 날숨을 길게 쉬면 맥이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가 버리지.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나 실제로 이런 사람 봤어. 이게 기공하는 강사라는 사람들이 지가 그래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래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 가르쳐. 이 부작용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공을 하려면 단전호흡을 하려면 일단 음량을 맞춰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거 안 맞는 사람 하면 안 돼.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호흡법은요. 좌우맥이 안 맞는 사람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좌우맥이 안 맞는 경우는 당장 이 사람 중풍 올 사람이니까 아마 하면 안 돼. 이것도 좌우맥을 발라놓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음량의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기공을 해서 도사가 되는 거지. 몸에 병이 든 음량이 안 맞으면 병이 든 사람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도사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몸부터 고쳐놓고 도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맥 때문에 맥의 음량 차이가 심한 사람들은 분명히 몸에 이상이 나타나. 어떤 경우는 전혀 이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뭐 건강하다는 사람도 있어. 여자분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아. 희한하게 막 인형맥이 억수로 커 총구보다 작아. 본인은 건강하대. 그런데 어디 표가 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임신해보면 알아요. 유산은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 임신이 잘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호흡, 침도 좋지만은 호흡으로 맥의 크기를 조정을 해줘야 돼. 본인이 노력해야 돼. 이 호흡이 침보다 더 빨라요. 이 상하맥을 조절하는 데. 좀 드시고 저가면 되겠죠. 맥 보고 하고 되겠죠. 자, 다음.